주식에 미친 사람들 2022년 10월 11일에 촬영한 T98님의 영상 1편, 2편, 3편에서 어록만 편집해서 모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주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T98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혹시 트로피인가요? 이때 삼천리그 1등 하셨을 때는 수익률이 얼마였었죠? 그때 300인가 400%인가? 1위 하셨을 때는? 그때는 500%인가 600%인가 500% 후반인가?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성공이란 말이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꾸준히 수익 내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한가? 네. 아, 그런 질문 많았었거든요. 많았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 손꼽힌 사람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보면 내가 뭐 이거 뭐 요거 하나 각도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도 한 달씩 네. 생각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요쪽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간에 재능이 있니 없니 그런 물어볼 시간에는 하나라도 자기한테 맞춰서 시스템이든 아니면 차트에 대한 부분이든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 되는 기라.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돈 벌려 해서 안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남들의 이제 대한민국의 트레이더들이 다 보는 이 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라. 나이가 젊어서 체력이 좋든 그리고 머리 회전이 좋든 내 자신은 남들하고 틀리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 동등한 선상에 서갖고 노력을 해야지만 그거를 깨달는 순간 조금씩 발전이 있다. 재능은 없다. 네. 재능은 일단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중에 재능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평소에 근검절약과 겸손에 대해서 제가 요 몇 년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근검절약. 그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나요? 결론적으로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텨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전에 한번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것도 모르고 돈을 많이 썼었거든. 아까운 시드를 탕진을 하면서. 과소비를 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있었지.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더라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금전적인 압박에 쳇바퀴에 또 빠져 있는 거라. 내가 뭐 수익이 조금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두려워. 주식에서 중간은 없다. 1등 아니면 꼴찌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하게 되면 무조건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열심히 해서 치고 올라갈 거 아니면 밑으로 가는 그 과정밖에 없어.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이제 뭐 여유가 있는 돈 가지고 사치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금액의 목표까지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그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섭다. 주식 뭐 돈을 벌고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식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돈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고 우울해서도 울고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 열심히 자기가 묵묵히 욕심을 절제하고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누구한테는 오게 돼 있어. 그런 거 같아. 인생이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운이 이제 맞고 실력이 이제 따라줘서 그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게 또 모르지. 또 진짜 저기서 또 평생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 끔찍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이제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조금 이제 절약하고 쓰는 게 저런 데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좀 더 근검절약 하시는 것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 사람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다를지 몰라도 나는 그렇다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20대하고 30대까지 넘어가잖아. 막연히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그런 내가 추억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친구들이 있어서 놀고 뭐 술 한 잔씩 먹고는 했겠지만 항상 주식 생각이었거든. 돈 벌고 싶고 잘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커게 되고 스스로는 자괴감에 이제 많이 빠져 있었고 다 취직해가지고 맞아. 시간이 차면서 점점 외톨이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이겨내야 될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고 포기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고 진짜 힘들지.
그래서 더 독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열심히 자기도 본인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더 얼마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벗어나려고 네. 발버둥 치면서 20대 때 네. 그런 세월을 보내왔으니까 지금은 말이야 뭐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혼자서 얼마나 이제 눈물을 먹겠노.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이제 그런 돈을 벌고 싶다는 신념하고 믿음이 강해야 되겠지. 네. 누구보다도. 그래야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상황이 또 맞아야 되는 게 주식이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본업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다 할 수는 있어. 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내실을 다져가면서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과 과정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쉽진 않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트레이더들도 보면 쉽게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된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지나온 세월의 경험들, 그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래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이 돈을 1억이든 한 달에 1억이든 뭐 몇천이든 존경한다는 게 그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다 고수라는 거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고수가 아니야. 네. 지키면서 꾸준히 살아남고 그걸로 인해 가족을 지키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프로라는 거지. 네. 뭐 단시간에 돈 벌어갖고 내가 낸데 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힘든 과정이 남았다. 뭐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기 싫고, 돌아가면 이제 못 헤어나올 거 아니까 네. 두려운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뭐 절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껴 쓴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차후를 준비하는 거고. 시드를 이제 뭐 원금이 막 3천만 원 치면 10개도 20개도 쪼개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살아남아야지 사이클이 지나서 또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거고. 보통 다른 분들 생각에는 이미 몇십억 벌어놨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까지 오니까 난 그런 생각 안 들더라. 아까도 막 얘기했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지. 안주하게 되면 무조건 꼬꾸라지게 돼 있다. 내가 이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다. 돈을 벌게 되면 이제는 난 기법은 됐다, 뭐가 됐다 하면서 조금 더 차트 보는 거 등하시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페이스를 유지한 거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벤치로 안 가려면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기라. 네. 그게 힘들고 뭐 손실을 보고 장이 안 좋아서 힘들더라도 그건 변명일 뿐이고. 네. 승자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 내가 만약에 주식 안 돼갖고 깡통을 차갖고 이제 퇴출이 됐으면 이런 얘기는 못하지. 주식에서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1등하고 꼴찌밖에 없다. 중간 없다. 내가 뭐 한 달에 뭐 500만원씩 1000만원씩 꾸준히 벌면 되겠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벌 때는 많이 벌어야 되고 잃을 때는 작게 벌어서 쉬고 나가야 되는 거라.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이거를 놓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놓고 얘기했을 때 심리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심리지. 기술적인 부분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심리를 넘지를 못하면 수익을 쌓지를 못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금액이 커지든 그리고 베팅이 늘어나든 심리적인 부분을 벽을 계속 깨줘야 된다고. 못 깨면 못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을 치우쳐져 있어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해야 하는 게 맞다.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하고 깨달음은 있어야 되거든.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 돈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수익 내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들이 특별한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 나도 아는 건데 뭐 별게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찾았지. 내가 대회를 이전에 500리그도 참여를 했었거든. 뭐 100리그도 참여를 했을 거고, 그래서 내가 500리그에서 6등인가 8등인가 막 했을 거야. 그거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매매를 하는 고수들의 생각은 다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기술적인 부분은 비슷하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다스리고 자기가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서는 부분에서 깨달음은 없는 거구나 생각을 했지. 그때가 약간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였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점에서 매일 반복되는 거는 내가 찾으려고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깊이 파진 않았어.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매매를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삼성리그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게 올라가게 되더라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한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은 수익 내는 틀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안 판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보이는 시야에서 트렌드가 바뀌는 거는 맞지만 올라가는 틀은 다 똑같다. 거기서 이제 변할 수가 없다. 네네. 거기서 이제 뭐 매매 기법이든 뭘 새로운 걸 찾으려고는 하지 않았고 그 하던 매매를 좀 더 발전시키신 거네요.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조금씩 이제 영점만 바꾸면 되는 거고, 기술적인 문제는 그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네. 어느 쪽에서 내동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금액적으로 움츠리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했지. 200 갖고 1억 가는데 6개월 걸리면 다시 1억 갖고 2억 가는 데는 2달이면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름이면 1억이 벌고 돈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더라고. 이게 왜 끝까지 가야지만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자만감이 또 올라오더라고. 물론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으면, 네. 실패를 안 했으면 내가 그 중간에 짓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게 또 아니고 돈을 벌어도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이제 매매를 하자,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고. 아마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돈 버는 기술이야 반복해서 하면 되지만 자기가 그 계좌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욕심 절제랑 절제하는 거는 결국에는 까먹고 고통을 느껴봐야 되는 거라. 내가 그 200만 원 갔을 때 암울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울었어. 눈물도 안 나 이제. 물 보셨네요. 눈물도 안 나. 주식에서 성과라고 하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다른 일들과는 좀 다르게 6개월 1년이면 수익이 나지 않던데. 맞아.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 근데 그게 주식에서 손절을 많이 해서 깡통 찬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못해서 깡통을 차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노동을 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은 주식에서는 버려야 된다. 결국에는 자본을 먹는 거는 버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심리적인 부분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기간이 최소 몇 년은 걸린다.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뛰어들어야 되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좀 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뭐 장사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해서 돈이 나온다는 거를 바로바로 알지만 네네. 주식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이제 실패를 겪는 과정에서 힘들어하지. 이제 그런 거는 지나와서 내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과정인데 거기서 힘들어해서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달리 해야 된다. 하루 이후에 1억 이상도 벌어본 날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1억까지 하루에 뭐 1억 이상 번다는 하루에요? 근데 그 나중에 되면 처음에 돈을 벌 때는 뭐 좋고 하지만 나중에 그만한 베팅이 나가면 1억 정도 손실도 나간다 생각하게 되면 미리 땡겨서 그냥 좋아하지 말자, 나중에 잃었을 때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벌 수 있는 베팅을 하면 그 반대로 갈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치. 이 돈은 그냥 세이브 시켜 놓자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크게 먹은 날에는 와 씨 잘 됐다 뭐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내가 심리가 좀 흔들렸을 때 오늘 수익으로 만까지 할 수 있게끔 잘 챙겨 놓자,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치. 나머지로 이제 꾸준히 이제 쌓아가는 거에 진짜 한 달 수익이고. 사람 심리가 기계처럼 100% 이걸 유지시킬 수는 없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대인관계도 조금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하다 보면 으쓱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할 때 영향을 많이 끼쳐.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조금 더 덜하겠지만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내가 뭐 1, 200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내일 나갈 돈 때문에 장이 안 좋아갖고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 금방 깡통 차는 거지. 죽자고 그냥 가는 거지. 장 끝나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본능을 이기가 쉽지가 않아. 매일매일 이제 다짐하고 반복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고 이제 수익이 내본 사람이면 누구는 다 알고 공감할 것 같아. 심리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트레이딩이 쉽지가 않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중력도 엄청 많이 요하고 일상생활에 매매를 잘해야 되는 부분을 떠나갖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계획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장 준비하고 출근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보내든가 지인들을 보내면 또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맨날 여기서 차트만 본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나는 한 2-3시간 정도는 금방 가는 것 같아. 빠져갖고 오전장 2시간은 딴 거 안 해도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중간에 쉬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장 끝나고 나서 여유가 있다 보면 놀고 싶고 그런 유혹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제로 잘해야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해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라. 얼마든지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사람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편해지고 싶은데 봐야 될 차트를 조금 미루게 되고 뭐 핸드폰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뭐 술을 먹거나 엄청 독하게 해야 되지만 또 그게 또 살아보면 또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절하고 매일매일 지키면서 가는 게 힘든 것 같아. 또 하나씩 신경을 쓰는 거지. 먼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청소하는 거지. 이 책상도 자주 닦으시는 편이세요? 그게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손실을 보거나 좀 크게 이제 심리적이 많이 흔들리고 매매는 하기 싫고 막 그럴 때 있지. 피하고 싶을 때 나도 사람이니까 그땐 청소 좀 하지. 아, 청소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오늘 손실 본다고 한 그 금액이나 문제점들을 내일로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이야. 오늘 매매가 끝났으면 손실을 보든 수익이든 끝이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손실을 많이 보거나 할 때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 똑같은 마음에 깨끗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게 되나요 실제로?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막 이번 달에 막 손주를 다다다닥 나가갖고 뭐 손실금이 크잖아. 날짜를 뭐 오늘 같은 건 수요일이면 목금을 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하나씩 내 루틴에 맞춰서 시작을 하자고 생각을 하지. 그 전에 있을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커피 타서 커피 하나 40분에 이거 올려놓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다. 매매가 10시에서 뭐 11시 사이 끝나면 나가서 커피 하나 뽑아갖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밥 먹고 자거나 쉬거나 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오전 매매 준비하고 하면서 매매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면 6시까지 장중 보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쉬고 밥 먹고 8시에 들어와서 복귀하면서 뭐 2시간 넘든 하든 쭉 가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바로 자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고 차트를 다시 보잖아. 그게 머릿속에 이어진다. 실수한 부분도 돌리고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줄어들고 이어져서 이렇게 쫙쫙쫙 가는 거지. 그렇게 생활을 매일 하셨었어요? 매일 했지. 그게 또 손절을 많이 나가게 되면 그런 패턴을 다시 처음부터 유지하려고 청소를 하고 자세를 잡고 똑같이 하고. 예전에는 근데 옷도 똑같이 입었다 맨날. 거의 비슷하게 입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수익이 나는 날이 있고 손실이 보는 날이 딱 생기잖아. 연습에다 연패를 하잖아. 문제점을 찾으려고 막 차트 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옷이 씨발 이거 파란색 입어서 그런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입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거 안 입고 이제 그 전에 수익 났던 옷을 입고 하나씩 하는 거지. 또 내가 앞에 보이고 매매하는 그 환경에서는 똑같이 유지하려고. 키움증권 3000리그 1억 리그 이제 2관왕 하셨을 때 키움증권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내가 나서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 매매하는 것도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하는 게 좋지. 자랑하면 꼭 안 돼요. 내가 돈 버는 거 자랑하면 안 되더라. 키움증권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 게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좀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띄워주고 그런 게 진짜 잘하는 줄 아는가 봐. 근데 매매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도 크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일상적으로 매일 그거 뭐고 지키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뭐 술자리도 많아지게 되고 사람도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본업을 좀 이제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일상생활을 뭐
잘 지키면서 해야지 잘 안 되겠나 싶은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겸손이 나오는 거고 절제가 나오는 것 같아. 매매를 하면 내가 진입하는 시점이 다 100% 맞진 않거든. 그렇다고 해도 그 시점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빨리 끊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심리를 유지하면서 매매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항상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지. 장전이든 장후든 그런 심리 상태하고 훈련을 통해서 장이 시작됐을 때 실력을 나오게 맥수처럼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이것도 찰나거든.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한번 듣고 자기한테 습득시키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 잘하는 고수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하루 시작했을 때 루틴을 하나씩 추가시키고 모니터를 맞추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그런 거기에서부터 심리가 안정되는 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목을 했을 때 이제 매매가 잘 되는 걸 난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매매적인 부분만 주입하고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가 잘 되는 날도 있겠지. 근데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돈을 못 번다는 거지. 매매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씩 깨우치면서 다져나가야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다. 뭐 큰 틀이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강의든 뭐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매매를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타점이 있고 비중을 크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 그건 그 자기가 찾아야지. 그 수익 구간은. 근데 그거를 맞춰놓고 반복을 하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심리적인 부분도 자기한테 맞춰서 해야지. 주식에서 고통 많이 받으시는 분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인생에서 또 행복을 찾는 또 계기일 수도 있다. 주식에서 돈만 쫓다 보면 실패 확률이 높다. 그리고 돈을 벌게 돼도 10억이든 20억이든 만족을 못해서 진짜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놓칠 수 있다. 지나고 나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허송세월을 다 보낼 수 있다고 그래 얘기를 했었지. 결론적으로 했는데 100만원 벌든 200만원 벌든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무리 없이 지내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싶다. 근데 그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다 잃게 되는 거지.